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학습 문제는 차가운 병 표면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입니다. 여러분, 학습지 93쪽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었다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컵에 얼음과 주스를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컵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얼음과 주스가 들어있는 차가운 컵을 공기 중에 두고 관찰하면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은박 접시에 고이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은박 접시에 물이 고인다. 방금 말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2번, 컵 표면에 주스 방울이 맺힌다. 이때 겉면에 맺히는 물방울을 관찰해보면 투명하고 맛과 냄새가 없습니다. 그 말은 주스가 아니라는 뜻이죠. 플라스틱 컵에서는 주스가 새어나오지 않아요. 3번, 컵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맺힌다.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컵에서 새어나온 주스가 은박 접시에 고인다. 은박 접시에 고인 것은 물이라고 했어요. 차가운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은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한 것이에요. 주스가 새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역시 잘못된 설명이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위 실험에서 시간이 지난 뒤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처음의 무게와 나중의 무게를 비교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컵과 주스, 얼음, 은박 접시의 무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표면에 송글송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내려서 고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의 무게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변한 만큼의 무게가 더해지게 되는 거겠죠.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 나중 무게 쪽으로 입을 벌리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주스와 얼음이 든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것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한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현상의 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상태 변화를 쓰시오. 자, 먼저 그림을 살펴보면 거미줄에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혀 있고요. 그리고 냄비 뚜껑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 물방울들은 모두 공기 중의 수증기가 변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응결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응결의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물의 응결과 관련된 현상의 예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맑은 날 아침 풀잎에 물방울이 맺혔다. 앞에서 본 거미줄에 물방울이 맺힌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풀잎의 표면에 물방울로 맺혀 있는 것. 역시 응결 현상의 예입니다. 이슬이라고도 부르죠. 2번, 비 오는 날 미끄럼틀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 자, 비 오는 날 맺힌 물방울은요, 빗방울이 묻은 것이에요. 그래서 응결 현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3번, 추운 겨울에 유리창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다. 자, 추운 겨울 유리창 안쪽에 있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창을 만나 물방울로 맺혀 있게 됩니다. 4번,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캔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역시 1, 2, 3번 실험과 마찬가지로 차가운 음료수 표면에 맺히는 물방울은 응결 현상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 2번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다 정리가 된 학생들은 스스로 점검하기를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어떻게 이용할까요?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